반갑습니다.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7월 16일 아침 10분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양시장 전일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양시장 모두 상승했었습니다. 상승 종목수는 1411개였고요. 하락 종목수는 838개였습니다. 시장은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수도 은근 좀 되는 모습이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나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만 보더라도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제재 법안 서명 소식에 다소 주춤했으나 백신 기대감이 하단을 지지해주면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200 돌파 마감했고요.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 자동차, 건설, 증권, 은행 업종이 상승한 반면 음식료품, 서비스, 전기가스는 하락했습니다. 저 역시 6월 말부터 강하게 밀고 있는 5G 관련주의 상승도 특징적이었는데 영국 정부가 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배제하겠다고 공언한 영향이 컸고요. 전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와의 간담회가 있었죠. 여기서 3년간 전국의 5G 기반 인프라 구축에 약 25조 원을 쏟아부어서 사실상 5G 전국망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 흐름이 좋았다고 해서 아시아 증시 모두가 상승한 것은 아니었죠. 국내 증시, 일본 증시만이 상승해 있고 중국과 홍콩, 대만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외국인의 3일째 매수 유입이 긍정적이고요. 외국인이 3일째 매수한 것은 약 2달 전이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5거래일째 매수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데 반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로는 6거래일째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부터 살펴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이렇게 3일째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다는 거고요. 기관도 어제 매수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기관들 좀 뭐 매수매도 했는데 금융 투자의 매수세가 어제 컸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외국인이 3일째 매수한 것은 언제였다고요? 약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때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5월 19, 20, 21일 이때 3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때 이후로 약 2달 만에 3일째 매수하고 있다는 거고요. 코스닥을 보면 개인의 매수세가 5거래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기관만이 어제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어제 3, 4, 5거래일 만에 순매수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SK하이닉스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6거래일째 매도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를 이처럼 5거래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수량이 500만 주였습니다. 어제. 금액으로는 얼마죠? 네, 약 3천억 원에 가까운 매수를 보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코로나19 백신 기대감과 실적 호조 발표된 경제지표 소식으로 상승했는데 네, 3대 지수 모두 다우 0.8, S&P 500 0.9, 나스닥 0.6%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중에서도 애플과 아마존은 보합, 강보합인데 반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약보합 마감했고요. 테슬라 소폭 하락했고 넷플릭스 이제 오늘 밤 실적 발표되는데 0.6% 상승했고요. 니콜라도 상승했고 모더나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 코로나19 백신과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상승했는데요. 1, 2% 모두 상승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 1.5% 하락했고요. 상품과 유가는 2.3% 상승했고 금은 0.02% 소폭 상승했는데 미국 증시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일 코로나19 관련 모더나의 소식이 있었다면 금일 역시 관련 긍정적 소식이 있었는데요. 옥스퍼드 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초기 임상시험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고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학저널 랜시스는 해당 시험 결과 보고서를 20일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백신 개발 기대감에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이 모두 10% 넘게 상승하면서 항공주의 흐름이 좋았던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2분기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증가했었고요. 발표된 여러 경제지표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6월 산업생산,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6월 수입 물가 등의 지표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한편 연준은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경제활동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훨씬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경제 회복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연준이 물가가 2%를 넘어설 때까지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지수가 해외 증시로 봤을 때 좀 하락했는데 역시나 미국과의 갈등 양상 때문에 하락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 주석과 대화할 계획이 없고 중국과의 추가 무역 협상에는 당장 관심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하락 이유였고 그러다 보니까 중화권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일정이 있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요. 국회 개원식이 예정되어 있고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고요. 미국 6월 소매 판매 또 실적 발표 넷플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면요. 다음 주 미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발표 기대감이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약 그 규모가 1조 달러로 전망되고 있고요. 다만 여전히 미중 갈등은 여전하고 연준의 경우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의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한 가운데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푸어스는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 건수가 414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도 발표한 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가운데 금일 오전 11시경에 발표되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을 비롯해서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 자산 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두 지난 발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상 초반에 삼성전자의 수급을 확인했었는데 최근 삼성전자의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어가는 시그널이 나오는 가운데 이처럼 외국인의 매수세 5거래일째 매수 보이고 있는 거 확인했었는데 이와 같은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은 지수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수의 하반 경직성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역시나 업종, 종목별 차별화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을 염두한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다우산업지수인데요. 좀 부담될 수 있는 가격권에서 좀 물량 소화 과정 거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흐름 양호하고요. 나스닥 지수 5일선 지켜내면서 종가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이제 전고점에서 또 전고점 트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냐 좀 쉬어가냐 갈림길 서 있는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일선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이 초복입니다. 건강식 잘 챙겨 드시고요. 건강하고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모양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